그래서 오늘은 AI 퀀텀으로 MA 4.0 시대를 여는 내용으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퀀텀은 아시다시피 양자역학입니다. 뒤에 또 말씀드리겠지만 여러분 지금 쓰고 있는 셀프 인바디 그거 양자 측정기를 하는데 그거랑 전혀 관계 없습니다. 그거는 사실은 하, 양자역학을 아는 저로서 참 너무나 좀 그래요. 네, 그거는 양자랑은 전혀 0.00001%도 관계없는 단순 그냥 기계입니다. 네, 그거는 그냥 여러분이 뭐 사용하실 때 그냥 사주팔자 보는 개념으로 그렇게만 생각하시면 되지. 그거 너무 맹신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홍진희 더님도 네, 그냥 파운더스 PT 이상부터 쓰라고 제안을 두신 거고, 그다음에 그걸로 꼭 사후 그것도 관리도 잘 해주라고 하고 의무사항 아니고 필수사항 아니고 뜻이 있는 사람이 한해서 잘 사용해라라고 이렇게 신신당부하신 거기 때문에 사실은 아시죠? 네. 그래서 너무 그렇게 맹신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거기에 대해서 메커니즘을 잠깐만 말씀드리면 그거는 사실은 전자기파 측정기가 맞습니다. 네. 우리 세포에서 미세한 전류를 흘려내보내는데 그게 전자기파인데 그거를 미세하게 측정해서 표본값인 그래프와 그 측정한 사람의 그래프를 대조해서 얼마만큼 그래프가 틀어졌는지에 대해서 분석해서 결과값을 알려주는 건데 사실은 제가 말씀드렸죠. 사주팔자 보는 거. 그 정도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 더 이상도 더 이하가 아닙니다. 거기 너무 맹신하면 큰일 납니다. 네, 그거 저같이 이렇게 양자역학 아는 사람이 그걸 가지고 이렇게 와가지고 측정을 하면은 진짜 아메이에 대한 이미지가 훨씬 더 안 좋아질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어, 조심해서 잘 사용해라. 그래서 셀프 인바디를 하면서 그냥 절대 양자라는 말을 쓰시면 안 됩니다. 거기에는 양자랑 전혀 관계 없어요. 양자라는 단어 쓰시면 절대 안 돼요. 아시겠죠? 네, 그런 관계 없는 양자역학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할 건데 내용이 조금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또 뒤에 저희 얘기를 잘 듣다 보면 또 너무나 쉽게 또 잘 이해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 지난 시간에 했던 내용들을 쭉 반복 복습해 볼 거예요. 자, 엔비디아와 아메이가 손잡은 이유에 대해서, 아메이 웹 4.0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양자역학에 대해서 좀 부가 설명해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아메이랑 이 양자역학이 만나서 뭘 하려고 하는지에 대해서도 이제 세 번째 이렇게 해서 한번 설명을 쭉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일단 지난 시간에 했던 거 내용 복습을 해볼게요. 아메이 웹 4.0에 대해서 쭉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아메이 에이전트 AI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드렸고 해서 아메이는 엔비디아 AI 엔터프라이즈 소프트웨어를 사용을 해서 글로벌 AI 인프라를 구축하려고 한다. 구축 중이다. 네, 구축하고 있다 지금. 네, 그래서 마케팅, 데이터 분석 이런 것들을 다 종합적으로 우리 업무 보조용 AI,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쓰고 있는 제미나이나 챗 GPT 같은 그런 LLM 서비스, 라지 랭귀지 모델 그런 서비스를 아메이 전용으로 만들려고 하고 있고요. 그게 이제 곧 출시가 될 겁니다, 아마도. 네, 그리고 거기서 넘어서 정말 자율적인 AI 에이전트까지 진화할 예정으로 지금 그게 시작이 되어 있다는 것을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내 개인화된 아메이 전용 비서, 그러니까 아이언맨에서 봤던 그 자비스 같은 그런 역할이 아메이 전용으로 나올 거예요. 네, 그래서 정말 내 자율적인 비즈니스가 확장이 될 수 있는 그런 시대를 아메이가 준비를 하고 있고, 해서 내 개인 비서가 SNS나 이런 온라인상을 돌아다니면서, 온라인을 돌아다니면서 얘가 스스로 리크루팅하고, 그래서 내 에이전트와 상대방 고객의 내가 리크루팅 해야 될 대상의 그 AI와 AI가 서로 대화를 해서 그렇게 리크루팅을 해 나가는 그런 과정까지 이어질 수 있는 게 이번 이제 다가올 우리의 미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죠? 그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는 게 아메이가 지금 엔비디아의 그 소프트웨어를 활용하고 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아메이랑 엔비디아랑 HM 파마의 데이터와 로그미의 데이터 이런 것들이 다 결합돼서 아메이와 엔비디아가 깔아놓은 고속도로에 한국 아메이 AI 에이전트 자율주행 자동차가 마이랩과 마이웰리스랩의 데이터 연료를 채우고 거기다가 우리가 ABO가 탑승을 해서 우리의 목적지까지 나아가는 그런 모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말씀드린 게 또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그래서
AI 에이전트는 정비사로서, 네, 흉내, 그 우리의 모든 그런 리크루팅하는 과정들을 얘가 대신 나갈 거지만, 그래서 그때가 되면은 우리는 검증자 또는 증명자로서 마지막 최종 결제하는 그런 증명자, 검증자로서의 역할을 할 것이고, 그래서 지금부터 여러분이 내 AI 에이전트는 나를 복제하는 거기 때문에 그 누구도 아닌 나를 복제한 에이전트가 될 거기 때문에 지금부터 탱커하나 상담 일지 같은 걸 잘 기록해 두시고 그 기록들이 여러분이 나중에 여러분의 AI 에이전트에 그대로 데이터가 될 예정이니까 잘 기록을 해 두자. 그리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더 인간다운 비즈니스. 우리 복잡한 거는 여러분 그리고 지금 빨간 펜, 빨간 동그라미, 파란 동그라미, 까만 동그라미 해가지고 데이터 쭉 내죠. 네, 한 달 성적표 내죠. 로스맵 쫙 그리죠. 노트에다가. 그거 하는 거를 이제 AI가 다 해줄 거예요. 해줘서 지난달과 이번 달, 그럼 전략, 그리고 전년 동기, 전년 대비 지금에 또 이런 거 데이터들을 분석해서 그거를 이제 나한테 알려줄 겁니다. 그러면은 거기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이번 달에 어떤 솔루션으로 어떻게 비즈니스 방향을 잡아야 되는지에 대한 것도 제가 지난주에 쭉 말씀드렸어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더 해야 될 거는 함께 손잡아주고 함께 울어주고 그리고 커뮤니티, 문화, 네, 문화가 가장 중요해요. 컬처, 문화를 잘 형성하는 게 너무나 중요한 시대가 지금의 시대다. 그래서 더 섬기는 리더십이 더 부각될 것이고 이것이 더 핵심 키워드가 된다는 게 웹 4.0 시대의 핵심 키워드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좋은 팀을 형성해야 되는데 그렇다면 좋은 팀을 형성하기 전에 좋은 팀원이 되는 게 더 중요하죠. 좋은 팀원이 돼야지만이 좋은 팀을 나중에 형성을 할 수 있습니다. 네. 자꾸 내 팀 하면은 당신들의 파트너들도 우리들의 파트너들도 전부 다 지팀 하기 때문에 팀워크 형성이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항상 방향성은 위로 해서 팀원이 되는 게 먼저 중요하다. 라는 것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YMA를 좀 더 명확하게 확립시키고 왜 AMA를 하는지에 대한 이런 구체적인 철학적인 거에 더 부각되는 게 다음 이제 에이전트 시대에 우리 해야 될 제목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인간다운 모습, 그러니까 차별화된 포인트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예, 그래서 기술은 본사와 이제 AI가 이제 도맡아서 할 거고, 우리는 더 사랑하고, 더 깊이 공감하고, 더 뜨겁게 섬겨야 되고, 그 행동들을 잘 기록하자. 그게 우리 몸에 습득이 되고, 그 다음에 습관이 돼서, 그래서 우리의 커뮤니티를 잘 형성하자라고 쭉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아메이, 지난 시간에는 웹 4.0에서, 웹 4.0 뭐였어요? 웹 1.0은 네, 우리가 온라인상에서 보기만 하는 거, 보고 읽고 하는 것만 했었고, 웹 2.0은 보고 읽고 우리가 업로드까지 할 수 있는 네, 인스타나 유튜브 같은 거죠. 우리가 사진이든 글이든 업로드 할 수 있는 세대가 웹 2.0, 웹 3.0은 그 소유주가 블록체인 안에서 내게 되는 거. 내 소유. 유튜브 영상을 올리면 유튜브 게 아니라 내 영상이 될 수 있어요. 물론 당연히 유튜브에서는 거기는 웹 2.0 세대예요. 네, 거기는 웹 2.0이 플랫폼이고 웹 3.0은 NFT나 또는 이제 나중에 될 RWA, 리얼 월드 에셋 같은 그런 것들 등등등 그런 거 진짜 내 거가 이제 이미 되고 있고 그다음 웹 4.0 내가 사람이 개입하지 않고 AI 에이전트가 다 하는 거기까지 다 말씀드렸어요. 그죠? 네, 그게 웹 4.0 시대였고요. 그다음 이제 이번에는 아메이 4.0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겁니다. 아메이 4.0은 요거 많이 보셨죠? 네. 자, 보시면은 아메이 매출 그래프입니다. 한국어 매출 그래프. 자, 처음에 91년도에 시작됐을 때 뭐였어요? 네, 방문 판매 형식이었습니다. 이게 아메이 1.0이었습니다. 네. 대면 중심의 비즈니스입니다. 네. 직접 가서 만나서 이제 방문 판매 형식으로 다단계도 아니었습니다. 그때 방문 판매 형식으로 해가지고 다단계도 맞죠. 여러 사람 판매원을 모집해가지고 같이 팔자. 혼자 파니까 힘드니까 같이 팔자. 그때는 그 형식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2세대가 이제 온라인 www 그 웹사이트가 나오면서 네, 이 아메이 2.0 세대가 열렸죠. 네, 그래서 인터넷 쇼핑몰 시대, 전자상거래, 디지털화 된 게 이제 아메이 2.0 세대고요. 그 다음에 3.0은 우리 이제 스마트폰이 나오고 난 뒤로부터 스마트폰 나오고 나서 플랫폼 시대가 됐죠. 그래서 우리가 2세대부터는
우리가 이제 인터넷 쇼핑몰을 우리가 분양받는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고요. 그 다음 3세대 때는 우리 플랫폼 비즈니스야. 플랫폼 비즈니스. 플랫폼에 대해서 우리가 잘 연결하는 거. 네, 그렇게 해서 잘 했었죠. 그리고 이제 플랫폼 비즈니스, 그 다음에 이 커뮤니케이션. 그러니까 우리가 카톡이나 이런 걸 통해서 스마트하게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는 그런 세대가 3세대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메이 4.0 세대는요, 초개인화 건강 솔루션 세대. 이거는 이제 이준호 리더님도 많이 말씀을 하신 내용입니다. 네. 왜 이래 되냐? 그건 이준호 리더님은, 마이크로바이옴을 이제 기반이 돼서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맞습니다. 근데 그게 거기서 저는 플러스 더 기술적으로 제가 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거기서 이제 초개인화 시대 AI 그리고 웹 4.0 AI 에이전트가 돌아가기 위해서는 블록체인이 필수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죠? 네, 블록체인 기술부터 쭉 말씀을 드렸고, AI 에이전트 말씀드리고, 네. 그리고 이제 웹 4.0. 그렇게 해서 빅데이터가 연료가 돼서, 그리고 이제 양자 컴퓨팅까지 도입이 돼서, 양자 컴퓨팅이 그럼 도대체 뭐냐에 대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래서 이제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아메이와 엔비디아의 이 결합이, 엔비디아의 이 AI 엔터프라이즈 이 플랫폼이 소프트웨어예요. 그러니까 엔비디아는 하드웨어도 팔지만 소프트웨어도 오픈소스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죠. 소프트웨어도 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도 이제 판매를 하는 그런 기업인 거죠. 자, 그래서 이 플랫폼에 이제 AI 끝에 이게 AI 관련된 그 인프라거든요. 근데 이게 이 AI 끝에 양자 컴퓨팅까지도 이제 이번에 시작이 됐다는 겁니다. 자, 이거는 이제 가장 최근 소식입니다. 4월 14일 소식이거든요. 네, 이번 달 소식이기 때문에 가장 따끈따끈한 소식이죠. 자, 그 전에 엔비디아가 뭔 회사냐? 아시는 분 아시다시피 자, GPU를 만드는 회사죠. CPU와 GPU에 대해서 우리 잠깐만 보고 갈게요. 자, 일단 CPU는 네, 우리 사람으로 치면 뇌야, 뇌. 두뇌. 여러분 컴퓨터 할 때 CPU 많이 들어봤죠? CPU가 얼마나 성능이 좋아야 되냐면 그거 얘기 많이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컴퓨터 노트북 보면은 인텔 해가지고 스티커 붙어 있는 거 있죠? 네, 제 지금 노트북에도 인텔이 붙어 있습니다. 네, 이 인텔이라는 기업이 CPU의 최강자였습니다. 황제였죠. 네. 근데 이 CPU는 한마디로 아주 똑똑한 천재라고 보시면 됩니다. 정말 똑똑해. 그래서 CPU가 점점 업그레이드 될수록 사람으로 치면 두뇌가 점점 발달하는 거지. 두뇌가 점점 발달해지는 거. 점점 천재가 되어가는 거. 그거를 이제 CPU로 생각하시면 되고. 자, 그럼 GPU는요. 초등학생 1000명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근데 이 똑똑한 천재 한 명과 초등학생 1000명의 차이는 뭘까요? 네, 아주 복잡한 예를 들어 미분과 적분 같은 거 풀 때는 천재 한 명이 낫겠죠. 네, 초등학생 1000명 있어봐야 그 못 풉니다. 근데 단순한 예를 들어서 5 곱하기 7 또는 뭐 5 더하기 8 이런 거 진짜 단순한 연산 문제를 1000개를 풀어야 돼. 이런 단순한 문제를 1000개를 풀어야 되면 똑똑한 1000명 한 명이 그 아무리 계산이 빨라도 1000문제를 한 번에 풀려면은 한 번에 못 풀죠. 이거 풀고 저거 풀고 저거 이렇게 하면 시간이 많이 걸려. 근데 초등학생 1000명이 1000문제를 같이 풀면 훨씬 빠르겠죠. 그게 바로 GPU입니다. 그래서 CPU가 낫냐, GPU가 낫냐, 그걸 논하는 게 아닙니다. CPU와 GPU는 용도의 차이가 있다. 네, 단순 연산을 많은 걸 해야 될 때는 GPU가 훨씬 낫고 정말 어렵고 복잡한 문제를 뎁스 있게 풀어야 되는 거는 CPU가 낫다는 거죠. 용도가 다른 거예요. 그거를 간단하게 한번 영상으로 한번 어떤 정도의 차이인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게 CPU입니다. CPU는 하나하나 한 땀. GPU는요? 네, 한 방에 이렇게. Ladies and gentlemen, science class is now. 이런 식으로. 네, 이해되시죠? CPU는 한 땀 이렇게 한다면 GPU는 한 방에 처리한다. 그래서 엔비디아의 GPU가 이 AI 시대에 너무 중요한 부품이 된 거지. 네. 여러분 쓰고 있는 챗GPT나 제미나이는 제가 어떤 걸 했어요? LLM이라 했죠. LLM. 라지 랭귀지 모델. 거대 언어 모델이에요. 거대한 언어들이 엄청나게 많은 우리 사람 언어들을 다 모아서 이걸 학습해야 돼. 그러면 수많은 것들을 동시에 학습하고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려면 당연히 똑똑한 1000명 한 명보다는 네, 여러 명이 동시에 한꺼번에 연산하는 게 훨씬 더 용이하기 때문에 GPU가 각광받았고 그래서 GPU가 네, 아시다시피 GPU는 이미 뭐 10년치 물량이 다 완판됐죠.
그래서 이미 이제 엔비디아는 물량을 없어 못 팝니다. 네, 없어 못 팔고 서로 이제 나라에서도 기업에서 서로 GPU를 누가 많이 차지하는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뭐 젠슨 왕이 작년인가 이번에 와가지고 한국에 내가 GPU 이만큼 줄게 하고 현대차에 이만큼 줄게. 아, 우리 이거 좀 팔아, 제발 팔아주세요. 제발 좀 팔아주세요. 라고 하는 게 GPU의 현 시대입니다. AI 시대는 너무나 중요한, 네, 광범위하게 너무나 중요한 핵심 부품이 된 게 바로 GPU이다. 그래서 이제 지금 시가총액 1위가 됐죠. 여튼 그렇게 엔비디아가 하드웨어를 잘 팔고 AI 관련된 그 하드웨어의 독점적인 거의 그럼 엔비디아 말고는 GPU 파는 데가 없냐? 없습니다. 네, 없어요. 지금 엔비디아 독점이야. 거의 독점이기 때문에 이거는 뭐 부르는 게 값이고 거의 뭐 봉이 김선달 뭐 물 파듯이 그렇게 완전 마진율이 미쳤죠. 네, 그렇게 부품 하나를 파는데도 그렇게 엄청난 떼돈을 버는 몇 수백 조를 벌고 있죠. 자, 어쨌든 그 엔비디아가 소프트웨어도 한다. 소프트웨어도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에 따끈따끈 소식이에요. 4월 14일 날 양자의 날입니다. 이때 엔비디아가 새로운 걸 업데이트했어요. 자, 그래서 아이싱이라는 모델과 쿠다큐라는 걸 얘기했는데 이 양자역학에 대한 양자 컴퓨팅에 대한 거를 얘기를 한 거예요. 되게 어려워요. 제가 미리 말씀드릴게요. 양자역학, 양자 컴퓨팅을 이해하려면요. 여러분 이해 못해요. 이해를 하면 안 되고요. 그냥 받아들이세요. 왜 그러냐? 여러분, 정말 IQ 200이 넘는 아인슈타인도 죽기 전까지 양자역학을 반대했던 사람입니다. 양자역학을 반대하고 닐스 보어라는 사람과 계속 싸웠어요. 계속 싸우면서 엄청나게 이거 양자역학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거다. 이게 물리 세상에 가능한 거냐? 절대 불가능하다. 라고 싸우고 그리고 결국에는 그걸 다 이해 못하고 죽었어요. 그리고 지금에 와서 보니까 아인슈타인 틀렸죠. 네, 아인슈타인 틀린 게 됐어요. 자, 그것처럼 아인슈타인도 이해를 못한 내용입니다. 근데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해를 하시면 안 돼. 받아들이세요. 받아들이세요. 왜? 실존하는 겁니다. 이게 가상이 아니고 뭐 이게 뭐 설이 아니에요. 가설이 아닙니다. 실제 존재하는 현실 세계인데 가장 미시적인 세계거든. 이걸 이제 말씀드릴 거예요. 자, 양자역학입니다. 자, 어느 정도 어려운 거냐면요. 어느 한 나라에 까만색과 흰색만 볼 수 있는 흑백 나라가 있다 봅시다. 그 세계에는 까만색과 흰색밖에 못 봐. 파란색과 초록색을 볼 수 있다 없다? 못 봐요. 근데 어느 한 사람이 와서 이 색깔을 보여줍니다. 이 색깔은 파란색이야. 그러니까 그 사람들 뭐라고 하겠어요? 그건 검은색이야. 파란색이 뭐야? 검은색이야. 아니야, 이거 파란색이야. 잘 봐. 파란색이야. 한다고 그 사람들이 그 파란색 볼 수 있을까요? 못 봐요. 바로 양자역학이 그런 겁니다. 못 봐요, 못 봐. 볼 수 있는 게 아니야. 그래서 그냥 받아들이셔야 돼. 근데 받아들이는 마음에서 한번 들어보시면 이제 그렇구나라고 받아들여질 겁니다. 네, 시작해 볼게요. 자, 양자역학은 가장 낮은 단위, 가장 작은 세계를 말해. 가장 낮은 단위, 초미시적인 세계. 자, 그럼 우리 0.0024 많이 들어봤죠? 서영리드님, 0.0024 어디서 봤어요? 네, 우리 앰모스피어 스카이 헤파 필터 그 입자할 때 0.0024 들어봤죠? 미터가 있고 센티미터가 있고 밀리미터가 있고 그 다음 낮은 단계가 마이크로미터고 그 다음 나노미터야. 요거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우리 머리카락 굵기가 얼마나 했어요? 마이크로에도 50에서 70 마이크로미터였어요. 그죠? 50에서 70. 그리고 초미세먼지가 2.5 마이크로미터 이하가 초미세먼지였습니다. 맞죠? 10 마이크로 이하는 미세먼지, 2.5 마이크로미터 이하는 초미세먼지. 그 초미세먼지보다도 1000배 작은 게 0.0024. 기억나시죠? 자, 그러면 0.0024는 나노미터로 환산을 하면 2.4 나노미터예요. 0.001이 1 나노미터야. 그러면 0.0024는 당연히 2.4 나노미터. 이해되시죠? 너무 쉽죠? 그죠? 네. 자, 그러면 0.0001 마이크로미터, 그러니까 0.1 나노미터부터가 본격적인 양자 영역입니다. 물론 1 나노미터 이하부터 양자 영역으로 진입하는 거긴 합니다. 어쨌든 나노미터 단위가 1 나노미터 이하가 양자역학 세계다. 가장 낮은 작은 세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자, 근데 그래서 이걸 왜 지금 말씀드리냐? 여러분이 지금 보고 있는 스마트폰, 노트북, 여러분 유튜브 보고 있는 거 전부 다 지금 이 기계들이 전부 다 양자역학까지 들어갔기 때문에 여러분이 지금 스마트폰을 이렇게 하고 유튜브를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1975년도에 처음 개발된 슈퍼컴퓨터였습니다. 이 슈퍼컴퓨터는 그 당시에 거실 크기였어요.
아파트 거실 크기, 그리고 5.5톤이었습니다. 근데 2023년도에 나온 아이폰 15 프로는 손바닥 크기에 200g 빠른대요 근데 그 슈퍼컴퓨터보다 아이폰이 연산 속도는 200만 배가 빠르고요. 그 다음에 그 슈퍼컴퓨터보다 아이폰이 메모리는 1100입니다. 그리고 전력 효율은 무려 38,000배가 효율이 좋습니다. 왜 그렇겠어요? 그 처음에 만든 그 컴퓨터가 점점 작아지고 반도체가 점점 작아지고 작은 데서 막 회로를 그리고 해서 이 기술이 되니까 조그마한 요만한 핸드폰이 그 당시 슈퍼컴퓨터보다도 훨씬 좋은 거예요. 이해되시죠? 점점 기술이 더 작아지고 이게 조밀조밀하게 이렇게 만들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반도체에 대해서 한번 잠깐만 설명해 드릴게요. 자, 그래서 현재 지금 반도체는 2나노, 3나노 공정을 하죠. 무슨 말이냐면 그 회로 하나 그릴 때 회로 그리는 게 0.0024 그 단위로 회로를 그리는 거예요. 초미세먼지도 안 보이는데 그 초미세먼지보다도 더 작은 1000배 작은 그것만큼 회로를 그려. 여러분 혹시 그 반도체 말고 뭐 납땜 같은 회로 그리는 거 한번 해봤어요 혹시? 그거를 정말 정말 0.0024 이 단위로 그린다는 거야. 정말 얇게, 정말 작게 어느 정도인지 제가 한번 잠깐 영상을 보여드릴게요. 자, 한번 잘 보세요. 자, 이거 손톱만한 반도체입니다. 그리고 머리카락, 방금 본 거예요. 머리카락. 반도체가 이렇게까지 작게 만들어집니다. 이게 바로 5나노야. 자, 지금 이게 여러분 손톱만한 겁니다. 손톱만한 거. 아까 머리카락 굵기 보셨죠? 그거 말한 거에 그렇게 작게 만드는 거예요. 이런 반도체들이 여러분 핸드폰에 들어가 있습니다. 놀랍죠? 그래서 여러분 유튜브도 볼 수 있고 다 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까지 작게 만드는, 그러니까 그 옛날에 만든 그 슈퍼컴퓨터보다도 훨씬 더 작고 가볍게 똑똑하게 만들어진 겁니다. 네, 이해되시죠? 자, 그런데 작게 만들고 이렇게까지 최대한 작게 만들었는데 더 이상 작게가 가능할까요? 네. 반도체 공정이 지금 2나노, 3나노까지 들어갔어요. 삼성전자가 지금 2나노, 3나노를 하고 있거든요, 지금. 네, 삼성전자가. 근데 반도체가 1나노 이하로는 할 수가 없어요. 왜? 1나노 이하로 이제 그 설계를 해버리면요. 이게 반도체는요, 반도체는 도체가 뭐야? 도체는 전기가 통하는 물질이 도체예요. 전기가 통하는 물질. 고무는 도체가 아니죠. 고무는 전기가 안 통하죠. 근데 전기가 통하는 게 도체고 반도체는 전기가 통했다가 안 통했다. 통했다 안 통했다. 이게 반도체입니다. 통했다 안 통했다. 통한 거를 1, 안 통한 거는 0, 0, 1, 0, 이게 반복인 거야. 오케이? 자, 해서 반도체는 전기를 통하겠다가 안 통하겠다 해서 그 절연막이라고 안 통하게 하는, 그러니까 전자가 그쪽으로 못 넘어가게 하는 그 절연막을 해가지고 이렇게 회로를 그리는 말이에요. 어쨌든 그렇게 해서 부품을 만드는 건데, 여튼 너무 어려우니까 여기까지 할게요. 그렇게 해서 이제 반도체를 만들어요. 근데 이 회로를 너무 1나노 이하로 만들면은 할 수 있겠죠. 근데 이거 해버리면 이 전기가 내가 그린 선로에 내가 설계한 회로대로 얘가 전기가 움직여야 되는데 이게 누설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그린 대로 안 가고 자꾸 너무 작은 단위로 해버리니까 너무나 이렇게 하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고무공이에요. 고무공이 전자야. 고무공을 벽에 던지면 벽에 맞고 튕겨서 나오죠. 이게 원래 정상적인 거야. 그러니까 내가 못 들어가게 했으니까, 막았으니까 튕겨져 나오는 거야. 하지만 1나노 이하로 가면은 고무공을 던졌는데 벽에 맞고 튕겨져 나오는 게 아니라 벽을 뚫고 나가는 거야. 그게 바로 양자 터널링이야. 그게 이제 내가 설계한 대로, 내가 회로를 그린 대로 전자가 안 움직여지고 얘가 자꾸 옆으로 새고 그러니까 누전이 되고 이 제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도체는 1나노 이하로는 절대 갈 수가 없는 영역입니다. 이게 한계야, 한계. 여러분 지금 쓰고 있는 이 스마트폰 정말 지금 최대한 인류 기술상 작아질 대로 다 작아진 거예요, 지금. 네. 더 이상 지금 작아질 수 없어요. 네. 그렇게 하다 보니 양자역학까지 들어간 거야, 지금. 네. 양자역학의 그 세계에 들어가면 전자가 내 마음대로 움직이지 않고 지 멋대로 움직이는 거야. 네. 해서, 자, 이제
여기까지 혹시 이해됐어요? 진짜요? 네. 그래서 양자역학이란 그 세계가면 거기서는 입자이면서 파동이고, 네, 이중 슬릿 실험이 있습니다. 네, 거기까지 할게요. 어쨌든 그래서 내가 측정하기 전까지는 입자 상태가 결정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중첩된 상태. 양자역학. 제가 그냥 받아들이랬죠. 양자역학은 외우세요. 중첩 그리고 얽힘입니다. 중첩된 상태와 얽힘 상태입니다. 자, 그러면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중첩은 자, 동전이 있습니다. 동전을 위로 팡 튕겼어요. 위에서 공중에 돌죠. 공중에 회전을 해. 회전을 하는 동전을 잡아서 측정을 했습니다. 앞면입니까? 뒷면입니까?를 봤어요. 앞면일 수도 있고 뒷면일 수도 있죠. 측정을 하면 앞면 또는 뒷면이야. 하지만 위로 튕겼을 때 공중에서 회전하는 동전을 생각해봐요. 회전하는 동전. 회전하는 동전은 앞면입니까? 뒷면입니까? 앞면이면서 동시에 뒷면입니다. 그죠? 회전하는 동작이야. 그게 바로 양자역학이야. 이해되시죠? 회전하는 그 상태, 아직 측정하기 전 상태, 측정을 해야지만 결정이 되는 그 상태가 바로 양자역학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무슨 말 같지도 않은 소리다 할 수 있는데 실제로 미시세계는 그런 상태가 존재합니다. 네, 존재해요. 네, 1나노 이하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측정을 하기 전까지는 입자의 상태가 결정되지 않는 앞면인지 뒷면인지 업스핀인지 다운스핀인지 결정되지 않은 상태. 아까 말했듯이 전기가 통했다가 안 통했다가 1, 0, 1, 0, 1과 0을 동시에 갖는 그게 바로 양자 컴퓨터예요. 양자역학은 중첩된 상태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얽힘은 뭐냐? 상호 관계를 맺고 있던 하나의 입자를 입자 가속기나 레이저 같은 거를 가했을 때 그렇게 돌렸을 때 이 전자가 양쪽으로 네 그냥 간단히 설명할게요. 양쪽으로 떨어져요. 어쨌든 그렇게 됐을 때 이 하나의 입자를 측정하는 순간 반대쪽에 있는 이 입자가 바로 즉시 결정되는 여기가 업스핀이면 여기가 바로 다운스핀이 되고 여기가 앞면이면 여기가 바로 뒷면이 되는 여기를 측정하는 순간 여기가 바로 즉시 결정되는 이 거리가 떨어져서 몇 수백만 광년이 되더라도 즉시 결정됩니다. 이거를 측정하면 이 측정하는 순간 얘가 바로 결정돼. 이러니까 아인슈타인이 싫어하죠. 그러니까 아인슈타인 싫어. 정말 물리적이지 않죠. 네. 여기에 있는 걸 여기는 어떻게 서로 연결되지도 않았어. 얽히면 좀 더 쉽게 얘기해 볼게요. 우리 집에 형광등이 그 LED 전등이 있습니다. LED 전등을 거실 전등, 방 전등, 화장실 전등, 부엌 전등 다 있죠. 근데 개별적으로 하나 다 꺼야 되고 켰다 꺼야 돼요. 하지만 다 켜져 있는데 이걸 한 방에 끄는 방법이 있습니다. 네, 여러분 현관 앞에 있는 중앙 제어 스위치를 한 번에 탁 누르면 한 방에 꺼지죠. 그겁니다. 그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를 측정하는 순간 나머지가 동시에 결정되는 그 상태가 바로 얽힘이다. 근데 전등은 전선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전자와 전자는 서로 연결되어 있는 점이 없습니다. 연결되어 있지 않는데도 얘를 측정하면 얘가 바로 그 즉시 결정이 되는 얘가 앞면이면 얘가 바로 뒷면이 되는 네, 그 상태에 그게 바로 얽힘이다. 중첩과 얽힘 잘 이해 안 되실 거예요. 그럼 받아들이세요. 네, 중첩은 0과 1을 동시에 갖고 앞면과 뒷면 동시에 갖는 성질. 그 다음에 얽힘은 하나를 측정하면 그 반대편에 있는 게 바로 그 즉시 결정된다. 요런 얘기예요. 알겠죠? 물론 아까 전에 반도체에서 그 양자 터널링에 대해서도 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많지만 양자 터널링을 이용해서 오히려 메모리 반도체도 만들어지죠. SSD 같은. 여기까지 할게요. 네. 네. 어쨌든 네, 그렇습니다. 네. 자, 넘어가 볼게요. 자, 해서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다시 이제 컴퓨터로 이제 양자 역학은 오케이. 그런 상태. 중첩과 얽힘. 예. 아시겠죠? 자, 이제 컴퓨터로 넘어올게요. 컴퓨터로. 자, 기존 컴퓨터는 데이터를 읽는 방식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반도체, 네. 전기가 통했다가 안 통했다가 통했다가 안 통했다 0, 1, 0, 1, 0, 1 요게 이제 계속 반복돼서 컴퓨터가 데이터를 읽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글씨를 양자, 역학, 1, 2, 3, 4 우리 십진법을 쓰죠. 컴퓨터는 이진법으로 이용해요. 이진법으로. 그래서 0과 1을 측정을 해서 이걸 해가지고 하는 건데 그거 다 설명해 드리면 오늘 다 못 끝나니까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걸 바로 비트랍니다. 비트 0과 1을 측정하는 그게 이제 바로 그게 데이터를 이제 비트를 하는데 이 비트를 얼마만큼 잘 담느냐 이거를 조그만한 거에다가 얼마만큼 많은 비트를 담느냐 그게 중요한 거야. 그래서 아까 그만큼 반도체가 그렇게 작아지는 거야. 이해됐죠?
이 작은 곳에 수많은 비트를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 반도체, 이 기존의 컴퓨터는 이 방식으로는 복잡한 문제를 풀려면 조금 한계가 있습니다. 물론 연산이 빠르지만 예를 들어 볼게요. 지금 여러분이 지금 한번 상상해 보세요. 카탈로그를 전달해야 됩니다. 카탈로그를 A라는 지점, B라는 지점, C라는 지점에 하나 갔다가 돌아와야 돼. 지금 우리 집에서 A 갔다가 B 갔다가 C 갔다가 집에 와야 돼. 이거를 지금 해야 돼. 하루 일과죠. 네. 여기 갔다가 와야 돼요. 근데 동선이 여기 갔다가 여기 갔다 오는 게 나을지, 여기 갔다 여기 갔다 오는 게 나을지, 어디 이렇게 그 경로가 여러 경로가 있을 수 있겠죠. 그 여러 경로들을 비교를 해보려면 장소가 세 곳일 때는 경로 두 개만 비교하면 돼요. 근데 이 장소가 늘어날 때마다 경우의 수가 지수적으로 늘어나요.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자, 보세요. 네 곳일 때는 경우의 수가 계산을 어느 게 효율적인지 계산하는 거예요. 네 곳이면 경로가 6개를 비교해야 돼요. 24개면 6곳을, 5곳이면 24개를 비교해야 되고요. 6곳이면 120개를 비교해야 돼요. 그리고 10곳이면 36만 개를 비교해야 돼요. 경로를. 15곳이면 무려 43억 개를 비교를 해야 돼요. 그리고 이게 100곳이냐면요. 컴퓨터가 지금 현존하는 슈퍼컴퓨터가 초당 1억 개를 연산을 해도 우주 나이가 138억 년입니다. 이 138억 년보다 더 많이 걸려. 불가능한 거지. 그러니까 이렇게 경로를 여기 갔다 왔다, 여기 갔다 여러 번 해보는 그런 형태의 그거를 지금의 컴퓨터가 계산하려면 불가능한 거야. 네. 예를 들면 소수를 분해하는 것도, 소수를 두 개로 딱 분해하는 것도 큰 소수를 분해하는 게 경우의 수가 너무 많죠. 그래서 지금 현재 있는 그 컴퓨터에 암호화되어 있는 방식들이 다 소수를 어떻게 네. 여기까지 할게요. 그런 방식이 어쨌든 다 이런 방식. 그러니까 컴퓨터가 도저히 연산을 아무리 빠르게 해도 도저히 풀 수 없는 그런 형태가 있습니다. 이런 계산들. 자, 그러면 이런 것들을 양자 컴퓨터로는 가능한 거야. 어떻게요? 양자 컴퓨터는 뭐라 했어요? 중첩과 얽힘을 했어요. 중첩은 0과 1이 동시에 존재하는 거야. 회전하는 동전을 했어요. 중첩된 상태야. 0일 수도 있고 1일 수도 있고 관측하기 전에는 아직 결정되지 않은 상태. 이거를 조합된 모든 경로를 아까 말했던 그 경로 있죠. 100곳이 되는 그 경로들을 한 번에 얘는 탐색하는 겁니다. 기존 컴퓨터는 갔다 왔다 하나씩 계산한 거야. 근데 얘는 한 번에 모두를 동시에 계산하는 거야. 동시에. 이걸 알고리즘 잘 짜면 동시에 탐색을 하고 아까 얽히면 뭐랬어요? 하나를 측정하면 여기가 동시에 결정된다 했죠? 네. 그것처럼 즉 중첩된 상태는 여러 경로를 한 번에 탐색하고 얽힘으로 그 발견한 그 정답을 한 번에 알아내는 게 바로 중첩과 얽힘의 그걸 이용해서 양자 역학을 이용해서 양자 컴퓨팅이 만들어진 겁니다. 자, 그래서 그 양자 컴퓨터 확률이 그 0과 1을 동시에 가지기 때문에 이거는 퀀텀 비트를 해서 큐비트랍니다. 큐비트 한 개, 두 개, 세 개를 이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비트를 얼마나 많은 거를 작은 이 반도체에다 많이 넣는 거 중요했죠. 마찬가지 큐비트도 얼마나 많은 큐비트를 가지고 컴퓨터를 만들어내느냐가 너무나 중요한 거지. 그래서 보통 큐비트 20개를 가지고 연산을 하면 100만 번의 연산을 한 번에 하는 겁니다. 근데 사실 이거는 여러분의 스마트폰 정도도 충분히 해낼 수 있는 연산입니다. 왜? 컴퓨터도 지금의 그 컴퓨터 상태도 100만 번 정도는 한 번에 이게 너무 빨라서 계산하는 게 100만 번 정도는 한 번에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현존하는 이게 큐비트가 50개에서 70개 정도 되면 네, 슈퍼컴퓨터를 능가하는 이제 지점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300개면 큐비트가 300개면 관찰 가능한 우주의 입자수보다 더 많은 거를 한 번에 연산할 수 있습니다. 근데 현재 IBM에서 1100개의 큐비트를 했습니다. 엄청나죠. 네. 근데 중요한 거는 이게 개수가 많아질수록 오류가 너무 많이 발생해요. 왜 오류가 발생할까요? 네. 중첩된 상태, 나노 단위 이하인 양자 역학 세계에서 아까 뭐랬어요? 전자가 불안정한 상태예요. 그래서 큐비트 한두 개로는 이걸 측정할 수 있지만 이 큐비트 여러 개 모일수록 너무 불안정한 상태야. 바로 옆에 있는 큐비트끼리는 상호작용할 수 있지만 저 멀리 떨어져 있는 큐비트랑은 너무 개수가 많아지면 서로 상호작용이 안 돼. 너무 오류가 너무 발생해요. 연산 속도 너무 빠른데 오류가 발생해. 그러면 안 되겠죠. 네. 어렵지만 받아들이세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론은 지금 현존하는 양자 컴퓨터는 10개 정도밖에 큐비트를 사용하지 못합니다. 오류를 99%
99% 정확도를 내려면은 한 10개 정도가 지금까지 한계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양자 컴퓨터가 슈퍼 컴퓨터를 못 따라가는 건 맞습니다. 그래서 업계에서 양자 컴퓨팅이 뭐 어쩌고 저쩌고 너무 먼 미래 아니냐, 지금 현실 불가능하다, 너무 2040년, 50년 돼야 가능하다라고 했지만 최근 발표된 거는 2029년 얼마 안 남았죠. 3년 남았죠. 2029년도면 상용화되는 양자 컴퓨팅이 가능하다라고 이제 지금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 기술력이 굉장히 빨라지겠죠. 어쨌든 그렇게 되면 상용화되는 그런 양자 컴퓨터가 나오면 실제 되면 물론 지금 1100개 큐비트까지 됐습니다. 하지만 오류를 못 잡은 거야. 잘 기억하세요. 오류를 못 잡은 거야. 연산 속도는 어마무시하게 빠르지만 중첩을 시켜서 동시에 탐색하고 한 번에 정답을 알아내고 너무 빨라. 정말 진짜 현존하는 슈퍼컴퓨터가 1만 년 걸리는 거를 얘는 단 몇 분만 해내고 정말 네. 지금 슈퍼컴퓨터보다 몇 배가 빨라요? 100해배 빠릅니다. 100해배. 네, 100해. 네. 그다음 뭐예요? 네, 어쨌든 100해배 빠르다고 합니다. 그만큼 어마무시하게 빠른 거예요. 너무 빨라. 근데 하지만 방금 말씀드렸듯이 양자 컴퓨터는 양자 컴퓨터의 장점이 있습니다. 이렇게 복잡한 문제들을 한 번에 푸는 거는 양자 컴퓨터가 왔다요. 하지만 그 외의 것들은 슈퍼 컴퓨터가 더 나은 부분도 있습니다. 양자 컴퓨터가 나오더라도 슈퍼 컴퓨터는 계속 존재합니다. 아까 말했죠. CPU와 GPU의 차이를 말씀드린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CPU가 하는 역할이 있고 GPU가 하는 역할이 있고 얘가 잘하는 게 있고 얘가 잘하는 게 있고 그래서 지금 여러분이 쓰고 있는 데이터 센터에서 가동되는 AI는 GPU도 쓰고 CPU도 씁니다. 둘 다 써요. 둘 다. 네. 그리고 앞으로는 슈퍼컴퓨터도 쓰고 양자 컴퓨터도 쓰고 둘 다 쓸 거예요. 양자 컴퓨터가 나온다 해서 슈퍼컴퓨터 사라지냐? 그거 아닙니다. 둘 다 쓸 거예요. 둘 다 쓰는데 서로 각자 잘하는 영역이 다르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어쨌든 엄청난 복잡한 문제를 양자 컴퓨터가 한 번에 계산을 하기 때문에 자 그러면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걸 한 번에 정리해 볼게요. 네, 슈퍼컴퓨터는 지금의 컴퓨터는 뭐 경우의 수를 하나씩 다 계산한다. 물론 이게 너무 빨라서 뭐 초당 1억 개씩 계산을 하죠. 너무 빠르지만 어쨌든 하나씩 계산한다. 그런데 양자 컴퓨터는 동시에 경우의 수를 한 번에 계산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됐죠? 이건 쉽죠? 네? 네, 오케이. 한 번에 계산하고 하나씩 계산하고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슈퍼컴퓨터와 양자 컴퓨터를 이렇게 비교를 했어요. 어쨌든 지금 현존하는 양자 컴퓨터는 아직까지 이 큐비트를 많이 모으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거는 오류의 문제를 해결하는 게 가장 중요한 현 시점에 있습니다. 네, 이게 그래서 상용화되면 화학, 신약, 그 다음에 이런 분야에서 특정 문제를 해결하는데 빠르게 해결할 수가 있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내용이에요. 큐비트는 불안정하다. 그래서 오류가 너무 많다. 지금 현재 양자 컴퓨터 산업은 오류를 경정하고 오류를 수정해 나가고 하드웨어 품질을 개선하는데 지금 집중을 하고 있다. 현 상황이다. 그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만큼 정확한 그 오류 없이 정확하게 그걸 개선할 수 있느냐. 한 번에 계산하는 거 좋아. 정답 한 번에 찾는 거 좋아. 하지만 오류가 있으면 안 되니까. 네, 그 오류를 정정하는 게 가장 중요한 지금 핵심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최근에는 과거에는 이 양자 컴퓨터에 사용되는 실용 양자 컴퓨터가 되려면 큐비트 개수가 한 100만 개가 필요하다라고 했었는데 이제 이번에 켈텍이 어디냐면 캘리포니아 그 공학 대학을 캘리포니아 테크놀로지 켈텍이라면 켈텍과 이제 취리 연방 공대 둘이 합작해서 발표가 이번에 했죠. 100만 개가 아니라 1만 개에서 2만 개 정도만 쓰면 된다라고 이번에 또 발표를 해서 양자 컴퓨터가 나오는 데 대한 그 비용을 훨씬 더 절감할 수 있다는 그 내용이기도 합니다. 자, 어쨌든 그렇게 해서 지금 현재 여기까지 왔습니다. 자, 오류를 수정하는 게 대단히 중요하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달려왔는데요. 지금 거의 다 왔어요. 다 왔어요. 자, 양자 컴퓨팅이 이제 큐비트를 구현하는 방식이 네 가지가 있는데 복잡해요. 어쨌든 구글이 하는 게 있고 여러 가지 방식이 총 네 가지 방식인데 어려운 거 다 빼고요. 네, 결론은 초전도 방식이 있고 이온 트랩 방식이 있고 중성 원자 방식이 있고 광자 방식이 있어요. 어쨌든 초전도는 빠른 연산이 가능해. 하지만 열의 문제야. 이온 트랩은 정확도는 좋은데 연산이 느려. 그래서 큐비트 한두 개밖에 못 써. 근데 초전도 큐비트 여러 개 쓸 수 있는데 네. 배선 문제가 좀 있고 이걸 영하 273도까지 떨어뜨려야지만이 그게 그 상황이 더 돌아가요. 그리고 이제 중성 원자 같은 경우는 네. 이거 확장성이 좋은 거고 광자는 이제 빛 입자를 가지고 하는 하여튼 이런 방식도 있는데 그 큐비트를 구현해내는 그 중첩 상태를 만들어내는 방식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다 좋다 이거야.
얘도 좋고 쟤도 다 좋아. 서로 장단점이 있어요. 근데 이 장단점을 지금까지는 서로 지들이 낫다고. 구글과 IBM은 아니야, 이 방식이 제일 좋아. 아이언큐 같은 경우는 아니야, 이 방식이 더 정확해. 서로 자기 방식이 옳다고 해왔는데 미국의 국방고등연구계획국, 영어로 DARPA라는 곳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번에 이종 양자 아키텍처라는 프로그램을 발표했어요. 무슨 말이냐면 일단은 여기가 뭐 하는 곳이냐면요. 여기는 DARPA는 여기가 뭐 하는 곳이냐면 지금 현존 하는 기술들의 씨앗을 만든 곳이야. 그러니까 10개, 10개를 도전해서 9개 실패하더라도 1개 성공해도 괜찮다라는 마인드를 가지고 과감하게 기술 개발을 해 나가는 그런 곳이에요. 여기서 나오는 게 바로 여러분 쓰고 있는 인터넷, GPS, 드론, 그리고 여러분 아이폰, 시리아, 고고, 음성 인식 기술, 그런 것들이 다 여기서 나온 거야. 네. 10번 실패해도, 10번 중에 9번 실패해도 한 번 성공하면 된다. 라는 그런 신념을 가지고 이런 기술 개발을 하는 곳입니다. 네. 그렇게 여기서 이제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너희 하는 거 다 방 좋아. 다 좋아. 다 각자 장단점이 있어. 그런데 그거를 너희도 서로 좋다고 하지 말고 다 같이 써. 지금 우리 컴퓨터를 보면은 메인보드가 있고요. 메인보드 안에 인텔이 만든 CPU를 메인보드에 받고, 그 다음에 엔비디아가 만든 GPU를 받고, 삼성전자가 만든 메모리, 램을 받고 하죠. 각자가 다른 부품인데 이걸로 호환해내는 메인보드가 있기 때문에 이 메인보드에다가 각자 이걸 넣으면 박으면 컴퓨터가 완성되죠. 딱 그 역할이야, 그 역할. 각자 다른 하드웨어야. 그런데 이거를 너희가 장단점 있는 거 오케이, 좋다 해가. 그거 다 쓰면 되잖아. 다 쓰면 다 쓰는 걸로 하자라고 이게 이번에 아키텍처를 발표한 게 바로 여기 이것도 이제 이번 4월에 발표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자. 하드웨어를 하나의 통합을 하자 하는 게 지금 여기에 하는 그 프로그램입니다. 해서 결론 이제 정리할게요. 그리고 현재 양자 컴퓨팅에 대한 걸 정리하자면 아까 아이싱, 엔비디아가 만든 그 모델 아이싱 또는 이제 이싱이라고 합니다. 뭐 발음에 따라 차이가 있죠. 아이싱 또는 이싱이라고 하는데 아이싱 이거는 이 모델은 AI인데 양자 컴퓨터에 아까 말했던 그 오류를 잡아주는 AI야. 오류가 얘가 연산해낼 때 약간 옆길로 갈 때마다 조절해줘서 이게 아니야, 그 길 아니야, 이 길이야 라고 이렇게 조절해주는 AI 선생님입니다. 네, 그 소프트웨어야. 하드웨어가 잘못된 길로 갈 때 그걸 조절해주는 그 소프트웨어가 바로 아이싱입니다. 엔비디아의 그 플랫폼. 그 다음 쿠다큐는 뭐냐면 양자 컴퓨터랑 지금 일반 컴퓨터랑 둘이 서로 언어가 다릅니다. 이 언어를 통합해주는 통역사 역할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럼 결론 나왔어요. 아까 DARPA에서는 양자 컴퓨터의 여러 가지 4가지 방식이 있죠. 그걸 하드웨어를 통합하는 역할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엔비디아의 쿠다큐는 소프트웨어를 통합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AI로서 이걸 보정해 나가는, 오류들을 보정해 나가는, 그러면 좀 더 정확한 계산이 되겠죠. 이해되시죠? 아까 말했어요. 슈퍼컴퓨터도 앞으로는 미래에 존재할 거고 양자 컴퓨터 둘이 동시에 존재할 거야. 여기서 서로 같이 소통을 하면서 야, 슈퍼컴퓨터가 얘기해요. 야, 이번에 이 문제는 양자야, 네가 해라. 오케이, 내가 할게. 양자가 하고. 근데 이 문제는 슈퍼컴퓨터가 하고. 서로 이렇게 호환을 해가면서 하는 거지. 지금은 호환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 호환이 되는 거를 이 엔비디아의 쿠다큐가 이걸 해내는 거고 오류를 잡아주고 하는 겁니다. 자, 어떻습니까? 여기까지. 좀 이해가 됐어요? 자, 양자 역학은 이해 안 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양자라고 하면 중첩이다. 네. 성질을 0과 1, 앞면과 뒷면 1 동시에 갖는다. 죽었을 수도 있고 살았을 수도 있고 두의 성질 동시에 갖는 중첩 상태. 얽힘은 하나를 측정하면 반대편에서 동시에 내가 측정하는 순간 그 값이 바로 즉시 결정된다. 네, 이해되시죠? 그래서 중첩은 모든 경로를 한 번에 탐색, 얽힘으로써 정답을 한 번에 알아내는. 근데 이거를 여러 큐비트를 구현해내야 되는데 오류가 너무 많다. 왜? 중첩된 상태는 아까 말했어요. 네, 불안정한 상태예요. 아까 반도체 나노 1 나노 2 나노 불안정하다 했죠? 네, 불안정하기 때문에 이거를 잘 보정해 나가는, 오류를 잡아 나가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지금 엔비디아의 아이싱 모델과 이런 것들 다 보정해 나가고 하드웨어를 통합하고 소프트웨어를 통합해 나가고 이런 과정 속에 있다. 네, 이게 지금 이번 달 4월 달에까지 나온 업데이트 소식입니다. 자, 여기까지 해봤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런 질문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이 먹고 있는 건강기능식품은 추측해서
먹는 겁니까? 아니면 계산해서 먹는 겁니까? 추측이 뭡니까? 내가 여기 몸이 안 좋아. 예를 들면 마이 웰리스 랩을 했습니다. 물론 마이 웰리스 랩도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 이것밖에 없는 정말 독보적인 거죠. 마이 웰리스 랩에 대한 마이 랩이 없다 칩시다. 어느 상황인지 아시겠죠? 내가 지금 어디가 안 좋아. 어디가 안 좋지? 아, 내가 오메가3를 먹어야 되나? 오메가3를 먹어볼까? 추측을 해서 먹죠, 보통. 맞죠? 추측을 해서 먹어봐서 효과가 있으면, 괜찮네? 먹어보고. 근데 자꾸 먹으니까 내성이 생겨서, 이거 좀 이제 효과 안 좋은 것 같아. 다른 거 먹어볼까? 계속 추측을 해서 먹는 거죠. 하지만, 이거를 정확하게 계산해서 정말, 먹는 그 세대, 그 시대가 되려면 양자 컴퓨팅이 필수입니다. AI도 필수지만 양자 컴퓨팅이 필수입니다. 왜? 그걸 이제 설명해 드릴게요. 자,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마이크로바이옴입니다. 마이크로바이옴은요, 네, 들어봤죠? 우리 몸속에 있는 미생물이 무려 38조 개가 있습니다. 네, 우리 은하에 우주 말고요. 우주 안에서도 은하가 수천억 개가 있죠. 우리 은하의 지름만 해도 10억 광년이에요. 빛의 속도로 10억 년이 걸리는 그 정도에 걸리는 이 큰 은하 안에서 태양과 같은 항성, 태양과 같은 스스로 빛을 내는 별이 무려 1000억 개에서 4000억 개가 됩니다. 네, 그 개수보다도 훨씬 많은 지구상의 모든 식물보다도 더 많은 무려 38조 개가 우리 뱃속에, 우리 몸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미생물의 생태계를 파악하는 게 현재 지금 우리 인류가 밝혀낸 게 수준이 1%에서 5%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지도로 치면 대항해 시대에 지도의 그 윤곽 정도만 밝혀진 상태, 그 안에 골목길 세세하게는 전혀 밝혀내지 못한 95% 이상은 아직까지 밝혀내지 못한 상태입니다. 네. 자, 그래서 이 미생물의 영역이 얼마나 다양하냐면요. 그 전에 혹시라도 미생물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는 사람들 위해서 잠깐 아시는 분은 많이 아실 거예요. 하지만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한 번만 더 미생물을 설명해 드릴게요. 자, 미생물은 우리 몸에 있는 아주 작은 단위의 생물입니다. 네. 좋은 균도 있고 나쁜 균도 있어요. 그죠? 그래서 나쁜 균은 안 좋은 역할을 하겠죠. 좋은 균은 좋은 역할을 하겠죠. 이 미생물도 생물이다 보니까 먹이 활동을 하고 뭔가를 뱉어내는 것도 있어요. 먹고 뱉어내고, 먹고 뱉어내고. 그게 근데 먹는 게 미생물이 먹는 거를 프리바이오틱스를 하죠. 네. 보통 이제 이런 식이섬유 같은 걸 먹죠. 그 다음에 이제 얘가 먹었으면 뭔가를 해내겠죠. 사람으로 치면 밥 먹었으니까 일을 해야죠. 어떤 사람은 대금을 잘 벌고, 어떤 사람은 미술을 잘하고, 어떤 사람은 반도체를 잘 만들고, 어떤 사람은 또 뭔가 뭐 하는 게 있죠. 그죠? 네. 그것처럼 각 미생물도 한 종류의 그 한 놈이 만들어내는 물질이 다 제각각 다 다양한 게 있다. 그 미생물이 만들어내는 물질이 바로 포스트바이오틱스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포스트바이오틱스. 그걸 다른 말로 또 대사체라고 합니다. 그 대사체가 너무나 중요한 거지. 왜? 그 대사체를 보니 간에 좋은 물질도 만들어내고, 뇌에 좋은 물질도 만들어내고, 심장에 좋은 물질도 만들어내고, 여러 가지 내 몸에 좋은 물질을 다 만들어내는 거야. 알고 보니까 내 유전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 뱃속에 있는 미생물들이 내 몸에 있는 전반적인 걸 다 만들어내고 다 하더라. 오히려 뇌에서 분비하는 줄 알았는데, 세로토닌, 이런 도파민, 이런 게 다 뇌에서 나온 줄 알았는데, 아니야. 장에서 나오는 거였어. 얘가 밝혀진 거죠. 그래서 도파민, 세로토닌, 이런 것들, 이런 물질들이 다 장에서 만들어진더라. 그리고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면, 심지어 어떤 사람이 너무 뚱뚱해가지고 마른 사람의 변을 이식했더니 말라지는 것이. 반대로 마른 사람이 뚱뚱한 사람의 변을 이식했더니 뚱뚱해지는 것이. 근데 뚱뚱한 사람이 난 말라지고 싶어 해가지고 뚱뚱한 사람이 마른 사람의 변을 이식했더니 진짜 말라지는 거야. 날씬해졌어.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 사람이 우울증이었던 거지. 그래서 말라짐과 동시에 우울증까지 걸린. 그래서 우울증 걸려서 안 되겠다. 너 우울증 걸렸네. 정말 건강한 사람의 변을 넣었더니 우울증이 즉시 개선이 되더라. 라는 게 이제 입증이 됐죠. 과학적으로 증명됐습니다. 그런 상태, 그만큼 내 모든 영은 아니고 정신과 육체의 건강은 다 미생물들이 다 지배하더라. 얘네들이 다 조절하더라. 오히려 얘네들의 숙주고, 그리고 기생충처럼 얘네들이 우리 몸에서 다 모든 걸 다 조절해내더라. 라는 거를 학계에서 이미 다 밝혀졌죠. 그래서 미생물은 정말 중요하다. 그렇다면 이 미생물들을 정말 다양하게
간에 좋은 것도 만들어내고 심장에 좋은 것도 만들어내고 정말 내 몸에 좋은 것들을 다양하게 다 만들어내는 그런 미생물들이 다양하게만 있으면 좋겠지. 하지만 다양하게 있지 않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홍삼을 먹어도 홍삼을 잘 쪼개주는 미생물이 있어가지고 홍삼을 먹어도 불끈불끈 힘이 나고, 어떤 사람은 홍삼을 쪼개주는 미생물이 없어가지고 똥으로 다 나오고, 어떤 사람은 현미를 먹어도 현미 다 쪼개가지고 미강이 다 뇌가지고 뇌가 똑똑해지고, 현미만 먹어도 똑똑해지고, 어떤 사람은 현미만 먹으면 속만 더부룩해지고 똥으로 다 나오고, 같은 음식을 먹었는데도 서로 다른 역할. 그리고 그런 역할들이 다 미생물들이 하더라라는 게 지금 현재 상황입니다. 그러면 미생물을 잘 컨트롤해야 되고 미생물 다양성을 높여야 되는데, 미생물들의 다양성을 높이려니 너무 어려운 거지. 그건 바로 큰 밀림에, 큰 숲에 그냥 이 동물 한 마리 딱 갖다 놓는 거 수준밖에 안 되는 거지. 유산균 먹는 게. 그럼 유산균 다양하게 먹는 게 중요한 게 아니란 거지. 그냥 유산균 한 포 먹는 거는 정말 그 밀림에 동물 한 마리 딱 갖다 놓는 거랑 똑같은 거지. 그럼 동물 한 마리 딱 갖다 놓으면 그 기존에 살아가던 그 동물들이 이 외래종을 다 죽여버리겠죠. 아무리 좋은 외래종이라 하더라도 그 정착하지 못합니다. 정착성에 문제가 있습니다. 장까지 다 도달했다 치더라도 정착이 안 돼. 정착을 하더라도 이 한 마리가 트리거가 돼서 촉매제가 돼서 그 생태계 전체를 바꿀 수는 없다. 동물 한 마리 넣어가지고 어떻게 밀림 다 바뀌겠습니까? 그러니까 유산균 먹어가지고는 절대 안 되는 거였어요. 그래서 기존에는 대변 이식을 통해서만이 장내 환경을 싹 다 바꿀 수 있고, 이 사람의 컨디션과 이 사람의 체질을 싹 다 바꿀 수 있는 거는 오로지 대변 이식밖에 안 됐었어요. 그런데 HM파마와 아메이가 공동적으로 해냈죠. 유산균을 섭취만으로 어떻게 했어요? 대변을 받아서 그거를 6개의 복제장을 해서 디지털 트윈화해서 사람의 장과 똑같은 상황에서 시뮬레이션 한 거예요. 6개 복제된 장에서 유산균 이렇게 넣어보고 가장 좋은 유의미한 값을 도출해내는 그런 유산균들을 딱 뽑아가지고 주는 게 바로 지금의 아메에서 나오는 마이랩 시스템인 거죠. 그래서 유산균을 먹어서 대변 이식이 아닌 유산균을 먹어가지고 내 장내 환경을 개선하고 다양성을 높일 수 있는 전 세계 유일한 솔루션이 아메이에 있죠. 여기까지 설명했어요. 맞죠? 자, 여기까지는 리더님들 중에서 아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이거를 이제 확률을 좀 더 높이는 겁니다. 자, 보세요. 자, 그래서 아까 다시 돌아와서 이 38쪽의 미생물의 다양성은, 이 복잡 다양한 거는 정말 전 세계에 있는 모든 해변에 있는 모래알을 세는 것보다 더 어렵습니다. 왜 그래요? 이 미생물 생태계는 선형적이지 않는 거죠. A가 B한테 어떤 역할을 하면 동시에 C가 D한테 어떤 역할을 하고, 또 동시에 K가 Z한테 어떤 역할을 하고, 이게 너무 복잡 다양하게 하다 보니까 이게 너무 다양성이 너무 많은 거지. 근데 이게 그래서 이거를 컴퓨터가 계산할 수가 없어요. 0과 1인 이 상태로서는 이거 복잡한 거를 동시에 계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도가 떨어지는 거지. 그래서 양자 컴퓨팅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미생물의 이 복합 다양한 거를 한 번에 그 실시간으로 계산을 해내려면 양자 컴퓨팅으로 아까 뭐랬어요? 중첩. 동시에 경로를 탐색하고 동시에 내 장에 있는 경로를 한 번에 다 탐색하는 게 아니라 모든 경우의 수를 한 번에 동시에 탐색해서 한 번에 정답을 알아내는 중첩과 얽힘 상태를 구현해내는 그 양자 컴퓨팅을 통해서, 양자 컴퓨팅, 양자 머신러닝을 통해서 내 몸 안에 있는, 여러분 안에 있는 미생물 생태계 이거를 우주의 별수보다 많은 이거를 다 밝혀내는 거는 오로지 양자 컴퓨팅밖에 안 되는 거야. 지금 현존하는 슈퍼컴퓨팅으로는 절대 해낼 수 없는 게 바로 여기에 있는 세 개입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지금 현재 지호석 대표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장 속에 있는 그 장을 그대로 디지털 트윈해서 피마스 기술이죠. PMAS, 그 피마스 기술을 통해서 6개 장을 복제한 그게 무려 확률이, 물론 당연히 사람 장과 똑같진 않아요. 근데 무려 그 확률이 83% 정도는 일치하다. 그래서 그걸 복제를 해서 이 복제한 그 장이 이렇게 시뮬레이션 했을 때 이 시뮬레이션 그 유의미한 그 도출된 그 값에 대한 유산균을 먹었을 때 여러분이 다양성이 증가하고 뷰티리산이 증가하고 하는 여러분의 그 장내 생태계가 좋아지는, 그게 100%는 아닙니다. 83%는 가능합니다. 라고 말했어요. 이거를 83%에서 더 이상 이거 수치를 끌어올리면 이제 양자 컴퓨팅, 양자 머신러닝이 필요합니다. 그래야지만 이 결과값을 99%까지 끌어올릴 수 있습니다.
이거 아니고서는 그냥 단순히 AI로 돌려서는 불가능한 거예요. 양자 컴퓨팅, 양자 머신러닝, AI까지 같이 함께 어우러져야지만이 지금 HM 파마가 나아가고자 하는 여러분의 실질적인 그 장내 상태를 실시간으로 측정해서 실시간으로 솔루션을 주고 하는 거는 이 기술이 반드시 도입돼야 된다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네, 한 예시를 들어볼게요. 네, 예시를 들어보면 네, 아메이는 해서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그 양적 컴퓨팅은 엔비디아의 AI 엔터프라이즈 거기 소프트웨어에서 이제 사용할 수 있다 했습니다. 맞죠? 그러면 아메이 HM 파마의 그 디지털 트윈 기술 히마스요. 그다음에 빅데이터가 연로가 돌아가서 엔비디아의 AI와 그리고 양자 보정하는 그 기술까지 결합이 되면 네, 이게 장내에 있는 모든 거를 다 추측하는 시대에서 정말 계산하는 시대로 나아갈 수 있다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83%의 확률을 99%까지 끌어올 수 있는 게 바로 이거다. 그래서 한 상황 예시로 들어볼게요. 자, 스마트워치가 내 수면 부족을 감지했습니다. 아침입니다. 그리고 센서봇, 변기 부착형 센서예요. 네, 그 센서봇이 오늘 내가 대변을 봤는데 그 센서봇이 저의 미생물 그거를 변화를 감지했습니다. 이게 데이터가 쭉 전송이 되겠죠? 그러면 이제 HM 파마에 있는 피마스 디지털 트윈에서 빅데이터와 함께 양자 시뮬레이션, 양자 머신러닝을 해서 그게 실시간으로 분석이 됩니다. 분석이 돼서 오늘 나한테 지금 실시간으로 나한테 재경님 오늘은 비타민 B군과 A 균주를 먹으면 3시간 뒤에 에너지가 최적화될 겁니다. 이게 계산이 돼서 99% 확률로 이게 될 겁니다. 라고 계산이 돼서 정확하게 내가 지금 뭘 먹어야 되는지 오늘 아침에 내가 WS를 먹고 이걸 먹어야 이게 좋을 거지. 여러분 그게 안 되니까 지금 한꺼번에 다 먹죠. WS 먹고 칼맥기 먹고 뭐 먹고 코코이트 먹고 오면서 한꺼번에 다 먹죠. 모르니까. 근데 이걸 아침에는 뭘 먹어야 되는지 정확하게 오늘은 내가 뭘 먹으면 더 좋을지 뉴트리 제품을 오늘의 관리와 이거와 이걸 먹는 게 훨씬 더 좋을 겁니다. 라는 거를 실시간으로 측정해서 아침에 나한테 보고하는 거. 그 세대, 그 시대가 바로 되려면 양자 컴퓨팅이 필수입니다. 그거는 지금 이거 설명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달려온 겁니다. 네. 이해되시죠? 아, 그 메커니즘이 이제 이해가 되실 겁니다. 중첩과 얽힘, 네. 해서 이걸 해당 제품이 섭취를 하고 모자란 거든 재고가 부족한 거 우리 집에 재고가 없어. 그러면은 AI 에이전트가 실시간으로 부족한 제품을 장바구니 담아서 스스로 얘가 결제까지 하는. 그래서 결제할 때 재경님, 지금 집에 냉장고에 콜큐텐이 다 떨어져 갑니다. 3일치밖에 없습니다. 지금 바로 즉시 주문하겠습니다. 해. 바로 결제 탁 하는 여기까지 되는 상태. 이 상상이 되시죠? 그 시대가 조만간 된다는 거죠. 10년 안에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머지않은 정말 빠르면 5년 안에, 정말 빠르면 5년 안에, 좀 약간 보수적으로 하면 10년 안에, 진짜 보수적으로 잡아도 20년 안에는 반드시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이거는 지금 업계에서도 너무나 그 정도 되면은 이미 다 되고 있을 거라 생각하니까. 그리고 지금 기술의 속도가 너무 빨라요. 혹시 지난 시간에 제가 AI 에이전트 할 때 클로드 얘기한 거 혹시 기억나세요? 클로드가 지금 이 AI 에이전트가 지금 돌아가고 있는 정말 이게 압도적인 지난달까지만 얘기했을 때도 이 클로드가 제미나이, 챗GPT를 다 압살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클로드가 또 졌어요. 누가 지금 또 강자가 됐어요? 챗GPT가 또 강자가 됐습니다. 챗GPT가 또 일어서가지고 클로드의 사용량이 또 급 하강했습니다. 또 하강하고 또 챗GPT가 또 이제 더 좋아졌던 거야. 그러니까 챗GPT가 더 좋아졌다가 클로드가 더 좋아졌다가 제미나이가 더 좋아졌다가 막 서로 지금 막 엄청나게 지금 이제 와서 나도 클로드 사용해볼까? 한 발 늦은 겁니다. 한 발 늦은. 그 정도로 너무나 일주일 단위로 지금 이게 빨리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게 업데이트하는 게 너무 이게 빠른 거죠. 지금 이 영상도 한 달 뒤면은 또 어떻게 바뀔지 모릅니다. 네. 어쨌든 방금 말씀드렸던 이 모든 이 화면에 있는 이 장면들이 진짜 저는 5년 안에 10년이면 충분하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네. 해서 이제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엔비디아의 AI 엔터프라이즈 거기에서
AI 인프라는 이미 아메이와 구축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양자 플랫폼까지도 결합이 돼서 아이싱, 그 다음에 쿠다큐 이렇게 요걸 통해서 그리고 이제 앞으로 양 하드웨어 쪽으로는 테크 기업들 다 알아서 잘 하고 있죠. 네. 그렇게 해서 자기 잘 이제 상용화 된다면 그러면 이제 HM 파마의 또 디지털 트윈 기술과 빅데이터가 결합이 돼서 그리고 거기다가 플러스 뉴트리할 때 식물 영양소까지 결합이 된다면 이 기술이 이게 된다면 정말 진짜 우리의 초개인화, 실시간으로 개인화되는 그런 시대가 열리는 거죠. 네, 이 기술이 존재하는 그 이유, 아메가 왜 이렇게 여기에 하는 걸까요? 그 이유는 바로 딱 한 개입니다. 바로 helping people live better and healthier lives입니다. 사람들을 더 건강하고 더 나은 삶을 살도록 돕는 이 철학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좀 더 스마트하게 다가가서 사람들의 건강과 더 풍요로운 삶을 낫게 해주는 게 바로 아메이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기술은 아메이 본사와 엔비디아와 HM파마가 정답을 찾을 겁니다. 그리고 양자 컴퓨팅이 찾을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래서 좀 더 사랑을 전달하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내용과 동일합니다. 사랑을 더 전달하고 우리들의 목소리가 그때 그게 우리들의 목소리가 이제 기술의 생명력을 불어넣는 게 아메이 비즈니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복잡하게 얘기했지만요. 네, 정리를 해볼게요. 네, 우리 미생물 생태계 많이들 공부했잖아요. 그게 진짜 더 정확하고 지금보다 더 진보하려면 양자 컴퓨팅이 필수라는 걸 말씀드리기 위해서 양자 역학과 반도체, 그다음에 기존의 컴퓨터 방식 0, 1 이런 거 다 설명했습니다. 다 이해 안 돼도 됩니다. 하지만 양자 컴퓨팅은 한 번에 계산하고 한 번에 정답을 찾아낸다. 이것만 이해하셔도 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우리 복잡한 정말 슈퍼컴퓨터가 몇만 년이 걸리는 거를 한 몇 분 만에 해낼 수 있는 게 양자 컴퓨팅이다.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걸로 우리의 아메이 솔루션이 더 진보할 수 있다를 말씀드린 겁니다. 됐죠? 네. 이제 여러분의 목소리에 달렸습니다. 그게 기술의 생명력을 불어넣을 겁니다. 네, 이상입니다.